신스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신스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그 신스, 세럼의 후속작인 세럼2가 나왔었죠. 저는 공공연히 밝혀왔듯이 세럼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고 자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만 이 채널에서 오랫동안 다뤄온 신스이니만큼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띄엄띄엄 소식을 전해드렸다시피 저는 요즘 영상을 위한 시간을 거의 못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3주가량을 휴일 없이 일하다가 겨우 쉬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건강한 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일과 삶의 균형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 이후로 언제 다시 인사를 드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럼2 소개할 거리가 아주 많은 신스인데 저는 아직 세럼2를 그다지 깊게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변경점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짚고 넘어가기도 어려울 정도고요. 신디사이징 관점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들이나 아니면 그러한 관점에서 전작과 달라진 점에 대해서 코멘트를 길게 달아보죠. 그 외의 것들은 짧게만 언급하거나 아예 언급도 안 하겠습니다. 영상을 최대한 짧게 만들어야 편집하는 저도 편한데 세럼2의 일부분만 골라서 의식의 흐름대로 한마디씩만 얹어도 영상이 엄청 길어질 것 같아서 벌써 겁나거든요. 그래서 아예 언급도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이번 세럼2는 신디사이징에만 집중된 전작의 모양새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 짚어드리자면, 사실 많은 포인트를 짚어드리자면 오실레이터부터가 심상치 않죠. 세럼2에선 무려 5가지 오실레이터 타입을 지원하는데 그중 멀티 샘플에선 흡사 콘탁처럼 본격적인 샘플러에서나 허용하는 키별 그리고 벨로서티별 매핑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콘탁처럼 샘플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매핑할 수는 없고 SFZ 포맷으로 만들어서 불러와야 합니다. SFZ은 사운드 폰트 규격인데 이쪽 세계는 제가 아는 게 거의 없어서 뭐라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뉴얼에서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그 정도만 읽어보셔도 대충 감은 잡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이거 보이십니까? 아르페지에이터와 클립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아르페지에이터는 다른 신스에서 많이 봐온 그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 클립이라는 건 세럼 안에 있는 작은 시퀀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로드한 이 프리셋과 함께 이 프리셋을 어떻게 연주하면 이 프리셋의 매력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사운드 디자이너의 레퍼런스를 보여줍니다. 보통 제대로 된 사운드 디자이너라면 매크로너브, 모듈레이션 휠, 벨로서티, 그리고 드물게는 애프터 터치까지 모두 꼼꼼하게 매핑해놓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작 과정에서 꼭 필요하면서도 귀찮고 머리 아픈 작업입니다. 그래서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배째라 하는 사운드 디자이너들이나 아니면 기본기가 없는 사운드 디자이너들은 이런 거 매핑 안 해놓습니다. 상업용 사운드뱅크 디자이너라면 하면 안 되는 짓이긴 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 클립이라는 기능이 좀 끔찍하죠. 하나의 프리셋을 채워 넣어야 할 컨텐츠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여기 이 12개 프레이즈까지 채워 넣을 수 있거든요. 사운드 하나 만들기도 벅찬데 이거 언제 다 채워 넣는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팩토리 프리셋들 쭉쭉 넘기다 보면은 이 프레이즈가 2개, 3개 이상 채워진 프리셋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럼에서 이번에 매크로너브가 8개로 늘어났죠. 전작인 세럼1에서는 4개였습니다. 이거 딱 4개가 있던 세럼1 시절이 사운드 디자이너에겐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세럼2의 사운드 뱅크를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끔찍합니다. 그리고 이 키보드를 보세요. 스케일을 고정할 수 있고 스윙도 있습니다. 세럼2는 신디사이징 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연주하는 방법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세럼2는 세미 하이브리드 신스들과 비교할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신스들과 비교를 해야 맞습니다. 그 정도 급이 되는 신스라면 지금 당장은 딱 하나가 떠오릅니다. UVI의 8콘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는 이 세럼이 조금 더 간단한 버전이긴 합니다. 몇 개 더 떠오른 게 있긴 한데 VPS 어벤져도 있고 옴니스페어는 신디사이징이 휘날리고 제가 얘네들 만져본 지 좀 오래돼서 특징이 가물가물합니다. 제가 요즘 신스와 너무 거리가 멀어진 삶을 사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자, 그런데 아직 본론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 페이지도 그렇고 이 페이지도 그렇고 이 페이지도 다 여기에 한마디씩 얹었다가는 분량 조절이 안 될 것 같은 진한 냄새가 납니다. 사실 제가 여기 설명하는 거 별로 재밌어하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러니 이것들 다 건너뛰고 우리만의 야구 동영상인 신디사이징 얘기를 해보죠. 자, 일단 디폴트 프리셋 다시 불러오고요.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보죠.
제일 먼저 바뀐 건 오실레이터죠. 노이즈는 원래 여기 왼쪽에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이동해버렸고요. 오실레이터가 하나 더 추가돼서 이제는 오실레이터 A, B, C 오실레이터가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전작에선 거의 웨이브 테이블 1, 2였는데 이번 세럼2에서는 무려 5가지 오실레이터 타입을 지원하죠. 웨이브 테이블은 전작에서 많이 봤던 익숙한 그거, 그리고 멀티 샘플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샘플러는 그냥 샘플러입니다. 전작에서는 세럼을 샘플러로 쓰려면 노이즈 기능을 통해서 편법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엔 그냥 정식 기능으로 탑재돼 버렸습니다. 정식 기능으로 탑재되면 좋은 점이 뭐냐, 여기 있는 이 오실레이터 기능들을 고스란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할 게 이 그래뉴러, 제 채널에서는 아직 해설한 적은 없습니다. 웨이브 테이블의 원리를 설명드리면서 짧게만 훑고 넘어갔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펙트럴, 사운드가 멍청해져서 써먹기가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이번 한 편의 영상에서 5가지 오실레이터 모드를 모두 살펴볼 수는 없고요. 제가 특별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만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세럼 하면 뭡니까? 웨이브 테이블이죠. 그리고 그냥 봤을 때는 전작과 크게 달라진 점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탭에서 이 모듈레이션 휠에 관한 옵션을 체크해놔도 웨이브 테이블 창에서 모듈레이션 휠을 돌렸을 때 웨이브 테이블을 탐색할 수 없습니다. 버그죠. 나중에 패치로 고쳐줄 거예요. 그리고 써보진 않았는데 이 웨이브 테이블을 정렬해주는 기능, 전작에서는 손으로 일일이 옮겨줬어야 했는데 소소하게 도움되는 좋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가산 합성창, 놀랍게도 개선점이 전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가산 합성을 사랑하시는 분들께는 참 비극입니다. 제가 세럼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서 뭐가 개선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소한 편의 기능 몇 개 들어간 거, 그 정도가 지금 제가 판단하기엔 전부인 것 같고요. 후속작 타이틀 달고 나온 것 치고는 웨이브 테이블의 기능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멋진 웨이브 테이블 만든 데에는 굳이 세럼을 고집할 필요도 없고 구글에 잠깐 검색해보면 쓸만한 프로그램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멋진 기능들이 신디사이저 안에 내장되어 있다면 작업이 훨씬 간편해지고 빨라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페이지 플랜트만 봐도 참 멋진 작업을 신디사이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바이탈, 이 신스에 내장된 작업 방식은 정말이지 감탄이 절로 나오거든요. 페이지 플랜트나 바이탈은 비교적 최근의 신스라서 공감대가 조금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좀 타임라인을 오래전으로 돌려보죠. 훨씬 과거로 돌아가서 2011년에 나온 디버전만 살펴봐도 배음을 더 재밌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세럼2의 개발자들은 웨이브 테이블 기능이 이미 완벽하다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너무 안일하게 방치해버렸습니다. 꽤 실망스럽긴 한데 기본에 충실하고 제대로 동작하니까 전작처럼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짧게 살펴볼 만한 게 이 그래뉴러인데 세럼의 그래뉴러가 다른 그래뉴러 신스들보다 더 특별히 뛰어나다고 할 만한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세럼의 장점이 있죠. 그 장점이라는 건 바로 이 아래에 있는 세럼의 워프 기능들, 전작보다 훨씬 많은 기능들이 추가돼서 돌아온 이 워프 기능을 그래뉴러와 함께 결합해서 사용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래뉴러 신스인가, 그리고 다양한 신디사이징 메서드를 지원하는가 라는 교집합을 만족하는 신스를 찾아보면 의외로 선택지가 많지 않거든요. 그중 몇 안 되는 선택지에 이제 세럼2도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건 스펙트럴 모드입니다. 자, 일단 가장 큰 특징, 그거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샘플을 듣고 가시죠. 자, 이제 세럼2의 스펙트럴 모드의 가장 큰 특징, 재생 속도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보통의 샘플러라면 피치에 따라 재생 속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설명드리긴 좀 그러니까 지금 링크 걸어드리는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스펙트럴 모드는 샘플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음정을 아무리 바꿔도 일정한 재생 속도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장점인데 지금 단점도 같이 들리죠? 소리가 대단히 멍청해집니다. 일단 원본 다시 들어보시죠. 그리고 세럼의 스펙트럴 모드에 올리는 샘플을 다시 들어보시면 소리가 대단히 멍청해집니다. 어딘가 흐리멍텅하고 트랜지언트는 다 죽어버렸어요. 야, 이거 굳이 써야 하나 싶긴 한데 저는 이 질감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디에서 들어봤냐? 하머에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거 이미지 리신디시스에서 들어본 질감 같거든요. 한번 올려보죠. 이거 어째 세럼이 더 안 좋게 들리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이야 뭐 하머가 좋게 들리기는 하는데 하머가 어떤 상황에서는 세럼처럼 멍청하게 들릴 때가 분명 있긴 합니다. 소리가 아쉽기는 한데 세럼2만의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재생속도 이슈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오실레이터의 기능을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커스텀 필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오른쪽에 슬라이더를 올리고 내릴 수가 있거든요. 아래쪽으로 올리면 로우컷이 되고 위쪽으로 내리면 하이컷이 됩니다. 뭔가 부자연스럽게 칼같이 잘려나가죠. 그리고 본격적인 커스텀 필터는 이 가운데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원하는 필터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밴드스타 필터를 그려볼게요. 이게 또 좋은 점이 필터를 그리면 여기 왼쪽에 스펙트로그램에서 바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귀로 일일이 들어가면서 때려 맞추는 수고를 덜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들어보시면 필터가 아주 잘 작동하고 있죠. 내친 김에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어떤 필터를 만들어 볼까요? 한참 예전에 유행했던 볼케이노 필터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볼케이노 필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차단 주파수를 돌려서 음색을 바로 들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믹스를 통해서 강도를 조정할 수 있고요. 이 커스텀 필터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지원한 신스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커스텀 필터 지원한 신스들 나사가 하나씩 빠져 있습니다. 먼저 이 하머로 말할 것 같으면 얘는 가산합성 신스에서 흔히 드러나는 뻣뻣한 음색이 아쉽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정말 괜찮은 신스 같았는데 어째선지 주목받지 못했던 림플러그의 스펙트럴, 아쉽게도 개발사가 문 닫았고요. 그리고 DS 오디오의 소니라는 것도 있는데 이 소는 귀에 들릴 정도의 레이턴시가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럼2로 돌아와서 이 세럼2는 스펙트럴 모드의 소리가 멍청한 게 문제죠. 방금 DS 오디오의 소니에서 귀에 들릴 정도의 레이턴시가 있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세럼은 괜찮냐?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LFO2를 오실레이터 C의 피치에다가 모듈레이션을 걸었거든요. 이 상태에서 키를 눌러보면 계단 현상이 없는 깨끗한 피치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럼 이번엔 오실레이터 B를 보죠. 오실레이터 B는 스펙트럴 모드인데 제가 여기에다가 핑크 노이즈를 올려놨고요. 그리고 아주 좁은 폭의 필터를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커스텀 필터의 차단 주파수에다가 LFO2를 마찬가지로 걸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키를 눌러보면 계단 현상이 관찰되죠. 지금 보시면 LF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초당 한 번 진동하는데 지금 이 정도의 속도에서도 이 정도의 티가 납니다. 속도를 더 올리면 당연히 좀 끔찍해집니다. 그런데 방금 보셨다시피 오실레이터 C에서 피치의 모듈레이션을 걸었을 때는 LFO가 아주 부드러웠잖아요. 이 말인즉 LFO 자체는 문제가 없다. 스펙트럴 모드에 레이턴시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손으로 돌아와서 이 손에서 커스텀 필터, 여기에서는 하모닉 필터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얘는 어떠냐? 레이턴시가 심각합니다. 지금 이게 세럼2하고 최대한 유사한 세팅을 한 채로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귀로 들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스펙트로그램 상으로도 관찰해봐도 뭔가 형편없는 결과물을 들려줍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사실 유사하지도 않습니다. 이 하모닉 필터는 오실레이터 레벨에서부터 필터를 거는 거지 이 오실레이터들의 아웃풋에다가 커스텀 필터를 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디테일하게 따지고 보면은 사실 전혀 같은 기능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사한 기능이 있는 신스로서 레이턴시가 이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비교를 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어쨌든 다시 세럼으로 돌아와서 세럼2의 커스텀 필터도 레이턴시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손보다는 낫다. 이 정도입니다. 사실 테스트를 하면 할수록 두 신스의 레이턴시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재미있고 좋은 기능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펙트럴 모드일 때만 나타나는 워프 모드의 기능이 있거든요. 마침 위에 스펙트로그램에서 바로 표현해주니까 하나하나 살펴보고 공부하시면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 스펙트럴 모드라는 건 소리가 참 아쉽지만 재밌는 기능이 많아서 참 마음에 듭니다. 이미 영상 너무 길어졌는데 편집하려면 참 힘들 텐데 어쨌든 워프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조금 유별난 합성 방식들은 여기에서 워프라는 이름 하에 모두 한 곳에 몰아놨습니다. 가끔 세럼에 대해 설명하시는 분들 중에 워프 변조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디사이징 세계에서 워프 변조라는 말은 없는 말입니다. 이런저런 합성 방식을 개발자인 스티브 도다씨가 워프라고 이름 붙인 바구니 안에 넣어놨을 뿐입니다. 자, 워프를 살펴보면 이번에 추가된 부분도 있고 공부를 하는 초심자들에게 잘못된 오해를 심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제일 흥미로운 것부터 살펴보죠. 워프의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디스토션이라는 카테고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 전부 오실레이터 레벨에서부터 디스토션을 모사하는 데 쓰입니다. 이 부분은 재밌는 부분이었고요.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워프 모드 열어보시면 합성 방식이 전부 다 디테일하게 분류된 것 같죠? FM, PD, AM, RM 있습니다. FM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위에 링크 걸어드리는 영상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PD는 뭡니까? 지금 위에 링크 걸어드리는 영상 보시면 되고요. AM과 RM이 뭡니까? 역시 제 채널에서 해설한 적이 있으므로
지금 링크 걸어드리는 영상 정주행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링크 걸어드린 모든 영상을 정주행하신 분들이라면 이 이름이 오히려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키보드다씨가 이번에도 마음대로 이름 붙여놨거든요. 교통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이 FM도 뭘까요? 이건 말 그대로 FM입니다. 그리고 아직 제 채널에서 해설한 적은 없지만 세 가지 FM 타입 모두 지원하고요. 근데 이거 세럼1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세럼1을 열어서 여기를 클릭해보시면 여기에 FM이라고 있죠? 그렇죠? 아니요, 사실은 아니죠. 제 채널에서는 세럼1에 이것이 사실 PM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세럼2의 FM도 PM인가요?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럼2의 FM은 진짜 FM이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아니 그럼 세럼1의 FM은 아니 사실 PM이었던 그건 세럼2에서는 사라진 건가요?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세럼2에서는 PD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아, 그럼 세럼2에서는 FM, PD, AM, RM이 있군요. 그럼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사실 PD라는 이름도 틀렸습니다. 세럼의 PD는 사실 PM입니다. 세럼1에서 FM이라고 불렀던 그 기능 그대로 여기에 PD라는 이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그럼 사실 세럼2에는 FM, PM, AM, RM이 있는 거군요. 그럼 PD는 어디 있는 겁니까?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PD는요, 여기에 이렇게 리맵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와, 혼란스럽죠? 분명 세럼2로 신디사이저 입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마음대로 이름 붙여진 기능들, 그리고 지금 링크 드리는 이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 세럼의 가짜 펄스폭 변조하며 뭔가 신디사이저를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실레이터 기능들 중에 언급할 만한 부분들을 이렇게 의식의 흐름에 따라 훑어봤습니다. 소감이 어떻냐고요? 참 재밌다, 여러 가지 의미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 채널의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단어를 언급한 적은 없지만 댓글들까지 잘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오디오 레이트 모듈레이션에 대해 언급한 댓글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세럼2에서는 방금 얘기한 FM, PD 어쩌고 저쩌고의 방식 외에도 보다 직접적으로 오디오 레이트 모듈레이션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 이렇게 오실레이터 이름 끌어다가 붙여놓으면 완성되죠. 세럼2 오실레이터의 가장 큰 특징은 오실레이터와 모듈레이터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신스가 의외로 많지 않거든요. 요즘 많이 쓰이는 킬러워치의 페이지 플랜트, 그리고 케이블 가이즈의 커브2, 이 정도가 떠오릅니다. 자, 이쯤에서 영상을 끊고 싶은데 저도 편집하기 힘들어질 텐데 또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게 하나 더 있으니까 그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필터 얘기해봐야죠. 제가 제대로 본 게 맞다면 세럼2의 신규 필터들은 전부 여기에 몰빵되어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마치 무그라고 어필한 듯한 이름의 이 필터였어요. MG? MG? 무그? 설마 무그? 레더 필터? 아, 셀프 오실레이션. 참을 수 없지. 바로 해봐야죠. 안됩니다. 근본 있게 만들어졌다면 오실레이터 다 꺼놨어도 소리가 나야 해요. 아, MG라는 이름의 다른 필터가 또 있지. 이거는 될까? 안됩니다. 제가 오해를 했거나 근본 있게 구현되지 않았거나 개발자가 알고서도 굳이 구현을 안 했던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엔 세럼1에서도 있던 기능인데 우클릭하면 위상과 필터 응답을 같이 관찰할 수 있죠. 자,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괜찮아요. 이 파란색 스펙트럼, 필터 거치기 전의 응답이고요. 그리고 이 초록색 스펙트럼, 필터를 거친 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 굵은 초록색 선은 위상 지연입니다. 이 위상 지연이라는 거 말이죠. 저의 마지막 강좌에서 가산합성을 끝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제가 필터 남았잖아요. 거기에서 등장할 주제였습니다. 어쨌든 위상 응답과 주파수 응답 말인데 어떤 필터에서는 이 정보가 이상하게 표시됩니다. 특히 이 디퓨저에서 말이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초록색 굵은 선, 이 중앙에 있는 초록색 굵은 선이 거의 평탄한 것처럼 나오는데 이거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 모드에서는 오히려 주파수 응답으로 바꿔야 제대로 된 위상 응답이 나와요. 이 굵은 파란색 선이 실제 위상 지연입니다. 이거 제 생각엔 아마 버그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재밌는 필터 하나 더 살펴보고 이 두서없는 영상을 마쳐보죠. PZ-SVF라는 필터가 있어요. PZ은 제 배움이 짧아서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SVF는 압니다. 스테이트 베리어블 필터, 필터 타입을 왔다 갔다 무핑시킬 수 있는 필터인데 세럼에서는 이 필터를 특이하게도 벡터 신디시스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럼 벡터 신디시스가 뭐냐? 4가지 파형을 로드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로운 음색을 얻는 게 벡터 신디시스입니다. 프로펫 신디사이저 하면 이 벡터 신디시스를 자동으로 떠올리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다시 세럼으로 돌아와서 세럼에서 이 필터를 불러오고 나면 드래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거든요. 이걸 끌어서 필터를 모핑시키면 되는데 편집은 연필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창을 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만 세팅해 볼게요. 1번 밴드로 주파수만 바꿔보는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1번 스냅샷, 그리고 2번 스냅샷, 3번 스냅샷, 그리고 4번 스냅샷은 이렇게 주파수만 바꿔서 세팅을 해봤습니다. 일단 레조넌스를 다 내려보고 모핑을 시켜보죠. 이 파란색 굵은 선, 필터 응답을 보니까 뭔가 이상하죠? 저는 분명히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벨 타입의 피크가 솟아있는 필터를 그렸는데 실제로는 내려가 있죠. 지금 이 필터를 다루실 때는 이 레조넌스를 항상 50%에 맞춰놓고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50%를 디폴트라고 생각하시고 조작을 하면 일단 뭔가 의도대로 동작을 하긴 하거든요. 이렇게만 보면 참 좋은 모핑 필터인데 사실 이 모핑 필터라는 게 한계도 분명합니다. 주파수와 레조넌스를 모핑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필터 타입 자체가 다른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만든 이 구성에서 아무 스냅샷이나 골라서 필터 타입을 바꿔볼게요. 2번 스냅샷의 밴드는 하이패스로 바꾸고 3번 스냅샷의 필터는 로우패스로 바꾸고 4번은 밴드 스탑으로 바꾸고 이렇게 밴드 타입을 자유분방하게 세팅하고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 부자연스럽게 모핑이 되는 순간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지금 2번 스냅샷을 제가 하이패스로 지정을 해놨는데 부드럽게 모핑이 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 거의 다 와서야 모핑이 갑작스럽게 걸리는 느낌이 나죠. 뭔가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세럼은 그나마 잘 구현해놓은 편입니다. 일반적인 모핑 EQ에서 필터 타입이 통째로 바뀔 때에는 뭔가 많이 부자연스럽거나 아예 필터 타입을 바꿀 수 없도록 해놓거든요. 지금 제가 쓰는 이 FL 스튜디오 유저들이라면 이미 EQO라는 친숙한 플러그인을 아실 텐데 이건 그래픽 EQ로 구현된 거라 그런 개념에서 자유롭습니다. 반면 미니얼 오디오의 모프 EQ에서는 필터 타입을 바꿀 수 없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유희의 필터 스케이프에서도 필터 타입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스냅샷별로 필터 타입을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플럭스의 EPO라는 EQ를 살펴보면 모핑을 할 때 뭔가 필터 타입이 이상하게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멜다 프로덕션의 EQ도 만만치 않죠. 방금 살펴보셨다시피 멜다 프로덕션이나 이 EPO 같은 케이스에서는 모핑 과정에서 필터 타입이 바뀐다면 뭔가 많이 상황이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애초에 필터 타입을 바꿀 수 없도록 해놔서 이런 오류적인 상황들을 막아놨고요. 이런 다른 플러그인들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 세럼2의 이 필터는 필터 타입이 바뀌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쉽게 발생하니까 필터 타입을 바꾸면서 사용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많이 떠들었는데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도 훑어본 건 세럼2에서의 변경점 중 극히 일부만 훑어본 셈입니다. 저는 제가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부분들 위주로만 말씀드렸고 다른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다른 분들의 리뷰를 찾아보시면 되겠고 직접 써보시면 더 좋고요. 저는 이 세럼2가 참 재밌는 신스라고 생각은 하는데 최적화 상태가 말도 안 나오는 수준이라 거의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럼 강좌가 다 끝나기도 전에 이미 후속작이 먼저 나와버렸네요. 이제 남은 부분은 필터뿐인데 언제 복귀해서 나머지 부분을 진행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전부 설명하려면 일반적인 것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 있는 이 특이한 것들 콤필터, 플랭저, 페이저 이런 것들을 설명하다 보면 깊숙이 파고들어야 할 주제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콤필터를 설명드리려면 위상간섭과 시간지연을 설명드려야 할 테고요. 플랭저는 콤필터랑 똑같은 거고 페이저 얘기하려면 올패스 필터가 나오는데 올패스 필터가 나오면 그룹 딜레이라는 개념도 등장합니다. 그룹 딜레이를 설명하다 보면 근본적으로 필터가 왜 위상을 바꾸는지까지도 궁금해질 수 있겠죠. 하고 싶은 주제는 항상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 영상 이후로 다시 현생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저는 요즘 저의 경력이 쌓이는 것이 과연 내게 이로운가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저의 실력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책임만 늘어난 느낌이거든요.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저를 갉아먹는 느낌이 많이 납니다. 건강한 정신이 중요합니다. 많이 주무시고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시고 신디사이저도
아니 그 무엇도 적당히 쓸 만큼만 배우시면 됩니다. 많이 알고 많이 일하는 그 모든 것이 인생에 항상 이롭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그걸 행하려면 그만한 그릇이 된 게 먼저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세부리였습니다.